네, 시장이 뚜렷하게 상승 장세를 좀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고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주식의 대안처로 지금 코인 시장이 좀 뜨겁게 또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까지 가더니 이제 6만 달러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 선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상장이 된 다음에 반응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그 기대가 있을 때는 그 기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올라갔다가 기대가 다 실현되고 나면 약간 하락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7천까지 갔다가 6만 아침에 보니까 1,900까지 갔는데 그 정도는 뭐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 한 5월 달부터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은 기대가 실현된 이후에 하락 장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지난 19일인가요? 네. 비토, 네. 티커가 비토인데 이게 이제 거래가 상장이 됐단 말입니다. 네, 네. 미국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긍부정이 계속 교차가 되다가 드디어 선물 시장을 오픈을 한다라고 해서 오픈 거래가 됐고 단 현물 시장 가격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그 앞으로 ETF 쪽에만 국한될 건지 아니면 본격적인 스탁 익스체인지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상품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다른 말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죠. 실물 경제가 디지털 전환되는데 화폐 경제만 옛날 법정 통화의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라는 것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 같은 데서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ETF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조심스럽게 그 선물 ETF 반응을 보아가면서 현물 ETF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합니다. 과거에 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케인즈가 이 영국이 그동안에 점유하고 있던 금본위 제도 하에서의 어떤 영국의 국가적인 지위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영국이 가급적이면 외국이 갖고 있는 채무를 갖다가 많이 이 돈을 빌려주고 단지 금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달러화의 지위가 만약에 보장된다면 보장할 수 있다면 이렇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도 일종의 한 달러화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유용이 된다면 이 가정이 만약에 강화된다면 미국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아주 역사적인 맥락을 잘 보셨는데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승전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세계 경제를 이제 패권을 두고 얘기할 때 케인즈는 글로벌 통화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나라의 통화 가지고 얘기하면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미국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갔는데 지금 2009년도에 나온 이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옛날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945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사실은 과학자들이 암호학자나 금융학자들이 실현을 한 것인데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도 기술의 대세를 디지털 전환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조들이 많았다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에 다시 언급을 했고요. 제도권에서도 좀 주류화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지금 누가 투자를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뜬 뉴스에 대단한 뉴스 떴는데요. 마스터카드가 세계 29억 명의 그 거래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뿐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결제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미국의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소비자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암호화폐라도 거래하면은 내가 원하는 통화로 바로 벡터 거래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저는 굉장히 클 거로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군데 그런 연금에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기관 투자가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아직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ETF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교육 공무원 공제회라든지 또 몇 군데 심지어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외국의 ETF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해서 점점 그런 기관들이 지금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났을 때 유엔에서 뭐 잘 아시는 유명한 뭐 하버드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들에게 프로젝트를 줘서 이 금본위 제도로의 이행을 한번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연구 논문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과 같이 미국이 금을 8,700톤입니까? 최고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에도 지금 이 중국에 있던 많은 이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텍사스로 옮기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런 채굴량이 늘어나고 점점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인정이 된다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번 세력을 다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중국의 CBDC 발행인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의 학자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는 편인데 중국이 한 10여 년 전부터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금광도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목표하는 것은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정도는 디지털 위안화로 동아시아의 기축통화로 가져가겠다 이런 야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걸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진 사람에게 옛날에 달러가 처음에 45년에 글로벌 국제회의에서 달러를 가자 했지만은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달러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해 준다 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197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지난 한 10여 년 금을 모으는 걸 보면서 당분간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금으로 교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을 중국은 그뿐이 아니고 소위 그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이제 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CBDC, 센트럴 뱅크, 크립토 커런시, 이제 뭐 디지털 커런시 이런 상품이라 그러기에는 뭐하고 또 다른 하나의 통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각국들 간의 이런 그 중앙은행 결제 통화의 가상화폐 형식이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잡겠다, 또 서구나 대서양 쪽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잡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나름대로 발전한 국가, 또 NFT 정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데리움이라든지 NFT라든지 다른 또 가상화폐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아시아 지역을 석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하고 똑같은 건데요. 100위안을 찍어내는 데는 만들어내는 데는 10위안도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국에서는 100위안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가 있죠. 오늘 미국이 잘 사는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학자들하고도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경제만 성장해서 한국처럼 잘 살기는 어느 하시오런지 따라갈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찍어낸 돈으로 아시아 지역을 석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공공연히 많이 합니다. 국제회의 같은 데서. 네. 저는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을 석권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야말로 몇 년 안 가서 중국의 소득 수준이 우리를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대응에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모임, 준비 모임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서로 각자 그냥 도생하는 식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중국의 여행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명동 같은 샵에서 디지털 위안을 결제하기 시작하면은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에너지 자원도 하나의 국가의 패권이 될 가능성도 크고 식량도 하나의 자원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안보적 측면도 강조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뚜렷해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100달러짜리를 찍어내는데 원가가 10센트도 안 들면서 99달러 90전에 바로 그 이익을 보는 게 달러화의 시너리지 효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가져간다면 미국과 같이 어떤 책임성, 글로벌 경제의 어떤 질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또 많은 정보가 시장에 나오고 그게 공유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죠. 예.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기축통화가 세계에 많이 공급이 안 되면은 세계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밖으로 안 내보냅니다. 자본 통제를 하죠.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을 그런 정책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알아요.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좋다. 유럽은 유로화로 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달러로 하고 아시아 지역만 제패하겠다. 그런 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 그러면 뭐 감히 일본 정도는 모르지만 모든 나라가 거의 대부분 나라가 중국 당신들 왜 자본 통제하고 그러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제패하겠다. 네. 그런 야심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금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사실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담겨 있는 이 패권에 관련된 네. 다툼이라는 게 사실 물밑에서 엄청나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자시하고만 있지는 뭐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패권 국가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은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자 하는 얘기가 하나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20억 명의 회원을 가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지난번에 리브라라는 걸 발행하려고 했을 때 미 연준이나 미 의회에서 달러가 위상이 흔들릴까 봐 반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 DM이라고 하는 약간 좀 그 다운된 전에 리브라보다는 야심이 좀 덜 그걸 좀 들어간 그런 그 DM을 발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DM이나 디지털 달러가 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그런 디지털 커런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뭐 페이스북, 구글 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결국 화웨이를 경계했던 그런 배경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